너는 애 내팽개치고 골프가 말이 되니? 네 형편에 무슨 골프야, 골프는? 어디서 바람이 부나? 그 바람이 너한테서 부나? 애미야, 내 말 잘 새겨들어라. 밖에서 일 좀 한다고 그 핑계로 그렇게 싸돌아다니면 남들이 손가락질해. 애미야, 어디니? 내 아들 밥은 잘 챙겨주고 있니? 애미야, 우리 손자하고 통화가 안 되는데 네가 애 핸드폰에 내 번호 차단했니? 애미야,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전화를 안 받아? 내가 몇 번씩 전화를 해야겠니? 저는 30대 후반의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하루에도 서너 번씩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결혼 초반엔 전화가 왔고, 전화를 받으면 시아버지 흉을 1시간씩 보셨죠. 그리고 통화 마지막엔 여자가 잘해야 한다며 신랑에게 잘하라는 말을 꼭 하시는 모순을 보이셨습니다. 1시간 동안 시아버지 흉을 보시고는 저보고는 신랑에게 잘해야 가정이 평화롭다며 이렇게 몇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가 왔고 시어머니가 어려워서 매번 전화를 받고 하소연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이가 생기니 연락하는 빈도는 더 많아졌고 아이의 사진을 보내드리면 꼭 트집을 잡았습니다. 태열이 심했는데 시원하게 키워야 한다고 해서 옷을 가볍게 입혀서 찍은 사진을 보고는 애 너무 춥게 입힌 거 아니니? 애기는 따뜻해야 된다. 옷 두껍게 입히고 양말 꼭 신겨라. 애기 잘 때 두꺼운 이불 덮어줘라. 애기 춥게 키우면 못 쓴다. 애기는 따뜻해야 된다니까 왜 말을 안 듣니? 모자라도 씌워라. 이렇게 꼭 트집 아닌 트집을 잡았습니다. 아이가 커가는 동안 집에서 아이를 보며 일을 안 한다는 이유로 전화 통화와 메시지는 더 많이 왔고 전화를 늦게 받거나 메시지에 답장을 조금이라도 늦게 하는 날이면 2시간은 통화로 꾸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너는 집에서 노는 애가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니? 애비 아침은 먹여서 보냈니? 우리 손주는 젖 잘 먹고 어디 영상통화 좀 해보자. 우리 손자 얼마나 컸는지 보게. 잠 잘 시간도 없고 집안일을 해야 하는 시간도 부족하지만 항상 저는 논다고 생각하시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애기 지금 막 잠들었어요. 이따가 일어나면 전화 드릴게요. 잠깐만 보기만 하자. 영상통화로 다시 전화해라. 막 잠들어서 조금만 있다가 할게요. 거참 애 얼굴 한번 보여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으휴. 그래, 그건 그렇고 어제는 너네 시아버지가 어떻게 한 줄 아니? 글쎄, 저녁밥을 먹는데 갑자기. 저는 아이를 키우는 동안 잠 한 번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육아와 시어머니의 전화통화로 하루를 보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가 좀 큰 뒤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출산 전까지 하던 간호사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외벌이로는 살림이 빠듯하기도 했지만 시어머니의 연락에서 벗어나고 싶기도 했습니다. 일하는 건 힘들었지만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전화를 못 받아도 핑계거리가 생겨서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퇴근 후 핸드폰을 확인하면 부재중과 여러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죠. 최대한 늦게 확인하고 시어머니가 잠들 시간쯤 문자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님, 오늘 환자가 많아서 연락을 못 받았어요. 퇴근도 늦어져서 늦은 시간이라 문자 메시지 남겨요. 이렇게 머리를 쓰면서 연락을 잘 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것도 잠시. 전화통화는 뜸해졌지만 엄청난 양의 문자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너 요즘 골프 치러 다닌다며? 애 엄마가 무슨 골프야, 골프는? 애비가 벌어온 돈 왜 그렇게 허투루 쓰는 거니? 뼈 빠지게 일해서 너 노는데 써야 되겠어? 네가 골프 칠 형편이니? 아니면 어디서 바람이 부나? 그 바람이 너한테서 부나? 처신 잘하고 다녀라. 병원 사람들과 함께 시작한 운동을
바람이 났다고 돌려 말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두세 달에 한 번씩 병원 사람들과 필드에 나가는 게 전부였는데 말이죠. 아이고, 대단하신 며느님, 오늘도 골프 치러 가셨다면서요? 내 말이 우스우신가요? 대답 좀 해보세요. 회사 사람들하고 오랜만에 운동하러 나와서 방금 확인했어요. 어머님 말씀 우습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 골프 3개월 만에 온 거예요. 저도 사회생활은 해야죠. 얼마나 대단한 돈벌이를 한다고 네가 골프 치면서 사회생활을 하니? 애비가 힘들게 번 돈 다 거기에 쓰고 있는 거 아니니? 아니면 그 핑계로 바람이라도 피우니? 바람이라니요. 정말 회사 사람들하고 운동한 거예요. 그리고 대단하진 않지만 그이만큼 저도 벌고 있어요. 그리고 그이도 골프 치잖아요. 남자가 골프 치는 거랑 여자가 싸돌아 다니는 거랑 같니? 그리고 어머니도 골프 치시잖아요. 너랑 내가 같아? 문자에 답장을 하기도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켜기조차 무서웠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을 하실지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을 하다가 갑자기 시어머니 생각이 나면서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이 새하얘지고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죠. 스트레스가 심해서 기절을 한 거였습니다. 이렇게는 살 수 없어서 신랑에게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말은 했었지만, 그럴 때마다 신랑은 우리 엄마는 도대체 왜 그런데? 그냥 자기가 좀 이해해줘. 딸이 없어서 그래. 내가 엄마한테 말 잘해볼게. 그래도 좀 받아줘. 엄마는 네가 딸 같아서 그랬대. 너도 알잖아. 아들만 둘 키우느라 많이 외로우셨던 거. 항상 이런 식으로 저한테 참으라고만 했습니다. 다정한 거 딱 하나 보고 한 결혼인데 세상에 내 편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언니들 밑에서 커서 화목한 가정을 꾸려 사는 게 꿈이었는데 점점 그 꿈이 정말 꿈으로만 남을 것 같았습니다. 한 번도 가족여행을 가지 못했다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결혼 초반부터 펜션을 잡고 스케줄을 짜며 그렇게 주말마다 여행을 다니며 신경을 썼는데 이게 다 누구를 위한 일이었는지 너무 서글펐습니다. 그래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문자의 수위는 점점 세져만 갔습니다. 신랑이랑 애 내팽개치고 저 놀러 다니면 좋으세요, 며느님? 네가 결혼하면서 해온 게 뭐가 있다고 집안일에도 이렇게 소홀하니? 애미 애비 없이 큰 건 이렇게 티가 나네. 시애미 말이 다 맞으니까 내 말만 들으면 된다. 일하는 게 대수야? 그깟 돈 몇 푼 번다고 지금 유세하니? 시어미 말이 말 같지 않아? 대답은 또 왜 이렇게 안 해? 손자랑 통화가 안 되는데 네가 애 핸드폰에 내 번호 차단했니? 너 정말 미쳤구나. 문자 보면 바로 전화해라. 병원으로 전화해서 난리치기 전에. 휴대폰을 열어볼 때마다 정말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회식을 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욕을 하고 부모님까지 들먹였습니다. 이대로는 내가 죽어버릴 것 같아서 신랑에게 또 말을 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어머니가 또 이렇게 문자 보내셨어. 정말 손 떨리고 무섭고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당신이 어떻게 좀 해줘. 정말 너무 힘들어서 시댁과 인연을 끊고 싶어서 신랑에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믿고 의지할 곳이라고는 신랑뿐이었으니까요. 그러자 신랑은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며느리가 얼마나 딸 같으면 그렇게 연락을 자주 하겠어? 우리 엄마가 아들만 둘이라 수다 떨 상대가 없어서 네가 딸 같아서 그런 거니까 이해 좀 해줘라. 이렇게 말을 했었지만 신랑도 중간에서 많이 지쳤는지 야, 도대체 내가 어떻게 얼마나 더 해야 되냐? 그냥 네가 연락하지 말라고 해. 너는 내 생각은 안 하냐? 그냥 차단해버려.
나도 이제 짜증나서 중간에서 못 해먹겠다.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오랜 시간 신랑도 힘들었겠죠. 사랑하는 엄마와 와이프 사이에서 중재가 어려웠을 테니까요. 신랑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에 대해 말을 하지도 않았고, 회사 생활이나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게 됐습니다. 마음 뚫 곳이 없어졌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기절을 한 뒤, 병원 사람들 모두가 시어머니에 대해 알게 되며, 저를 위로해 준 건 동료들 뿐이었습니다. 그중 같은 팀으로 일하는 남자 직원과 많은 대화를 하게 되었고 많은 위로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동료 사이에 할 수 있는 위로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병원 밖에서 둘만 따로 만나진 않았지만 회식을 할 때마다 항상 저를 챙겨주었죠. 마음이 허전해서였을까요? 신랑과 나누던 회사 생활 이야기나 아이 이야기를 그 직원과 함께 나누었고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유리 씨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유리 씨도 제 마음과 같을까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좋아합니다. 우리 한번 만나볼래요? 남자 직원의 고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물론 아주 잘못된 거 알고 있죠. 하지만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아니었죠. 우리가 같은 마음이어도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좋은 직장 동료로 지내요. 정상적인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했고 정말 시어머니의 말대로 바람을 피우는 여자가 되지 않기 위해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은 똑같이 잘해주었고 기다리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아들과 이 가정을 잘 지켜내며 살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의 연락에서 벗어나고 신랑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